영화를 보다 보면 와, 정말 저걸 찍었다고 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여배우들 중 일부는 자신의 적나라한 부분까지 드러내기도 하죠. 오늘은 작품을 위해 아찔한 노출을 선택한 스타 탑7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선은 모델을 거쳐 여고괴담으로 데뷔한 미모의 여배우입니다. 데뷔 당시 청순한 마스크로 큰 주목을 받았고 꾸준한 활동으로 인지도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큰 히트작이 없었기에 연기 변신의 필요성을 느꼈죠. 이때 그녀가 선택한 작품이 바로 미인도입니다. 김민선은 이 작품에서 남장 여자 신윤복 역할을 소화했죠. 극 중간에 김남길과의 배드씬이 나오는데 이 장면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몽환적인 분위기에서 보이는 그녀의 몸선이 너무 예뻤기 때문입니다. 미인도는 234만 관객을 동원하며 김민선의 대표작으로 자리잡았죠. 수줍은 노출이었지만 큰 반응을 얻은 그녀는 2015년 다시 한번 파격적인 연기에 도전합니다. 이 영화의 이름은 화장. 이 작품의 주인공은 안성기와 김민선입니다. 안성기는 화장품 회사의 임원으로 김민선에 대한 호감을 점점 키워갑니다. 그리고 상상 속에서 그녀와 깊은 관계를 가지게 되죠. 김민선은 이 장면에서 전라를 노출합니다. 당시 30대 중반의 나이였음에도 아주 고혹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섹시하면서도 고급진 느낌을 잘 살려냈죠. 관객은 14만 명을 동원하며 흥행에 실패했지만 연기 변신이 빛난 영화였습니다. 이후엔 작품 1980을 통해 우수한 연기력으로 황금 촬영상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이유영은 어릴 때부터 연기의 꿈을 가진 배우였습니다. 귀여운 외모로 학창시절 인기가 많았다고 하죠. 그녀는 대학생일 때 봄이란 작품에 출연합니다. 그녀는 극중에서 가난한 누드 모델 역할을 맡아 열연했죠. 그리고 역할에 맞춰 전신 노출을 훌륭하게 소화했습니다. 거기다 우수한 연기력까지 맞물려 이유영의 인생작으로 떠올랐죠. 결국 이 작품을 통해 밀라노 국제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까지 받았습니다. 국내 영화제에서도 신인 여우상을 받는 등 본인의 커리어에 큰 획을 그었습니다. 1년 후 그녀는 다시 한번 찐한 연기에 도전합니다. 이번엔 간신에서 설중매 역할을 맡으며 강렬한 연기를 펼쳤죠. 봄에서 순수하고 수줍은 느낌을 잘 살렸다면 간신에선 야망 가득하고 도끼 있는 모습을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과감한 노출도 물론 들어가 있지만 배역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 노력했다는 평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팬들은 같은 연기자 맞아? 완전 연기 잘하네? 봄에서 나온 그 배우라고? 대박이다! 등의 찬사를 보냈습니다. 덕분에 이유영은 영화 간신을 통해서도 청룡영화상에서 신인 여우상을 수상했습니다. 노출로 화제성을 챙기고 연기력으로 상까지 받으며 최고의 성과를 이뤄냈죠. 이후 드라마 터널에서도 주연으로 활약하며 연기 인생이 확 피었습니다. 현재도 많은 작품에서 그녀를 주시하고 있으며 후속작을 물색 중이라고 합니다. 지아는 전국 춘향 선발대회를 통해 데뷔한 매력있는 여배우입니다.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진 않지만 확실한 개성으로 승부하고 있죠. 그녀는 데뷔 후 10년 동안 열심히 연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렇다 할 주연작을 만나진 못했죠. 하지만 2015년 지아는 드디어 첫 주연작을 만나게 됩니다. 이 작품의 이름은 함정. 마동석과 조한선이 나온 영화로 잘 알려져 있죠. 지아는 이 작품에서 산장을 운영하는 여주인으로 나옵니다. 극중에선 유부남 조한선을 유혹하는 매력적인 캐릭터를 선보이죠. 그녀는 말 못하는 미니 역할을 맡았으며 산장에 놀러오는 남자들을 몸으로 유혹했습니다. 때문에 조한선과의 배드씬이 삽입되어 있으며 그 강도가 매우 진합니다. 화면에서 주는 영상미가 좋았고 연기 또한 훌륭했습니다. 그녀는 제 역할에 몰입하기 위해 많이 노력했어요 라며 소감을 전하기도 했죠. 관객을 많이 동원하진 못했지만 지안이란 배우를 알리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이후 8개의 작품에서 시나리오를 받으며 연기 생활의 터닝포인트가 되었죠. 2022년에는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는 영화를 통해 다시 한번 과감한 매력을 발산했습니다. 인간 중독과 비슷한 분위기를 풍기지만 느낌은 전혀 색다르죠. 현재는 휴식기를 가지며 차기작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서영은 고양이상 외모를 가진 글래머 여배우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한채영과 비교해도 밀리지 않을 만큼 큰 사이즈를 가지고 있죠. 그녀는 2006년 여우야 뭐하니를 통해 데뷔했습니다. 신인이었음에도 열정적이고 당찬 연기로 주목받았죠. 발성도 안정적이고 연기력 또한 준수했습니다. 그녀는 바로 이듬해 2부의 유혹 그녀만의 테크닉에 출연했습니다. 이 작품에서 전라 노출을 포함한 파격적인 배드씬을 소화했죠. 그녀는 노출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 작품이 좋으면 상관없어요 라며 당찬 의지를 보였습니다. 많은 감독들은 서영의 좋은 태도에 박수를 보냈죠.
이후 메디컬 기방영화관, 야차, 섹시몽 등에 출연하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당시 출연하는 작품마다 시청률 1위를 찍으며 케이블의 여왕이란 수식어도 붙었습니다. 175cm의 큰 키와 시원시원한 마스크로 브라운관을 호령했죠. 케이블에서 잘나가던 그녀는 대형 3사로 넘어와 낭만닥터 김사부, 맨홀에도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결혼해 단란한 가정도 꾸렸죠. 현재는 차기작이 확정되어 캐릭터를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박현진은 예쁜 얼굴에 좋은 머리까지 갖춘 여배우입니다. 부산대학교를 다녔으며 어릴 때부터 공부를 곧잘 했다고 하죠. 그녀는 2005년 마라톤에서 조연으로 얼굴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뮤비와 드라마 등에 출연했지만 큰 수확은 없었죠. 박현진은 2010년 나탈리에 출연하며 인지도를 키웠습니다. 주연을 맡았으며 이성재와 좋은 케미를 보여줬죠. 이 작품은 수위 높은 노출 영화로 큰 관심을 끌었는데 그 중심엔 박현진이 있었습니다. 당시 영화 새끼의 노출 수위와 비교되며 남성들의 큰 기대를 받았죠. 감독은 몸매가 워낙 아름다워 배드신이 더 빛나는 것 같다 라며 그녀의 몸매를 극찬했습니다. 박현진은 노출 연기에 대한 후회는 전혀 없다며 당찬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연기하는 것이 본인의 행복이라고 밝혔죠. 이 작품은 9만 관객을 동원해 흥행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남성들이 인터넷을 통해 호평한 영화이기도 합니다. 최근엔 영화 시사회 등을 통해 대중과 교류하고 있습니다. 배정환은 연극으로 데뷔한 실력파 배우입니다. 드라마 보이스에서 세탁기 아줌마로 불리며 큰 주목을 받았죠. 2013년엔 콘도는 날아간다에 출연해 강도 높은 노출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남자 주인공을 맡은 조재현과 진한 배드신을 소화했죠. 실제 관람평을 보면 완전 포르노 수준이다. 공사도 안 했네. 라는 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수위 높은 씬이었죠. 정사씬은 8분 정도 이어지며 관객들을 놀래켰습니다. 그리고 호평을 받았죠. 이후 다양한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하며 필모그래피를 쌓았습니다. 강혜원은 신인 시절부터 몸매가 예쁘기로 유명했습니다. 동료 배우들이 인정하는 최고의 몸선을 가지고 있죠. 그녀는 신인이던 2002년 마법의 성을 통해 과감하게 노출합니다. 당시 구본승과의 배드씬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관람했죠. 극중 마루 위에서 이루어진 정사씬은 상당히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또한 이외에 추가적인 배드씬이 삽입되며 관객들을 설레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높은 수위에도 불구하고 마법의 성은 흥행하지 못했습니다. 강혜원도 이에 큰 충격을 받았는지 한동안 연예계 활동을 무기한 중단하죠. 그러나 2009년 해운대, 2010년 헬로우 고스트 등에 출연하며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각종 예능을 통해서도 크게 활약하죠. 현재는 방송뿐 아니라 SNS를 통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작품을 위해 과감한 노출을 감행했던 7인의 여배우님들, 앞으로도 많은 작품 활동으로 승승장구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끝!